자, 2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부동산 임대업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안 나오게 되면 이 파트, 그죠? 매매업하고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 나온 적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죠. 매매업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신축 판매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반 매매를 하는 거고, 얘는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그럼 우리가 이걸 풀려면 뭘 물어본다고요? 이거는 매매업이니 이거는 건설업이니 이걸 물어봐요. 그걸 구분하는 건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가볍게,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를요? 주택을 어떻게 신축해서 팔면 건설업. 그러니까 주택 신축은 뭐라고요? 건설업. 아닌 건 매매업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주택을 매입해서 팔 때, 주택을 매입해서 팔면 뭐예요? 매매업, 그죠? 신축이니까 매입은 이거죠. 자,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매매업. 또 신축에 꽂히면 안 돼요. 주택 신축만 들어가는 거죠. 상가 신축은 매매업. 자, 1년에 한 동의 주택, 한 동만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다. 그럼 뭐다? 건설업, 주택 신축. 그죠? 자, 내가 안 짓고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다? 건설업. 주택 신축만 들어가면 건설업이라니까요. 내가 짓든 네가 짓든 한 동이든 두 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팔면 매매업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주택을 신축해서 이 토지를 같이 팔면 이 토지까지 뭘로 본다? 건설업. 근데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서 토지랑 같이 팔면 전체 다 매매업. 그럼 저래는 뭐예요? 주택 신축이 들어가면 걔는 뭐다? 건설업. 이게 그러니까요. 매매업으로 보는 거하고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제상 건설업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제 혜택을 좀 더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을 신축해서 팔 때는 혜택을 좀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기억하시고 요 정도 그냥 구분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깊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거의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229페이지 3절에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 매매업 그래가지고 1번 부동산 매매업의 개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매매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상 판단을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얘가 매매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이 소득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매매업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걸 준용한다는 얘기야? 부가가치세법 보면 이 법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법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매매업의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부가가치세에 뭐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 기간 내 1회 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여러분이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업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 기간, 얘가 6개월 단위로 가죠. 그 안에 한 번 이상 팔고 2번 이상 샀으면 걔는 뭘로 본다? 걔는 한 번 이상 사고 2번 이상 팔면 걔도 매매업으로 보겠다. 그럼 여러분은요, 이렇잖아요. 본인이 사가지고 팔면 양도세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과세 기간 동안에 한 번 이상 사시고 2번 이상 팔면 너무 자주 사고 파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본다는 거야? 업으로 보겠다, 업으로. 그래서 매매업으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라고 돼 있죠? 그죠? 2번 부동산 매매업 범위. 해서 거기 박스 밑에 부동산 매매업 등 업종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게 매매업이래요. 1번 자기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했대. 그죠? 자기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이 전체 다 뭘로 본다고요?
매매업, 그죠? 그 얘기고. 2번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사가지고 땅을 사서요. 나라시에서 나라시에서 칼질이 아니라 땅을 사가지고 성토 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분할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택용지, 이건 상가, 이건 뭐 이런 식으로 땅을 파는 거잖아, 그죠? 그럼 토지를 파는 거니까 뭐예요? 매매업이겠죠, 그죠? 매매업이다. 그랬고. 그다음에 3번은 볼 거 없습니다. 그는 뭐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죠? 필요 없는 건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신축 판매가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매매업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매매업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1페이지 가면 231페이지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돼 있죠? 걔는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설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건설업으로 보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사업자인 경우 건설업으로 과세되는 범위, 그래서 거기 1, 2, 3, 4, 5 나와 있잖아요. 1번 한 동의 주택을 신축 판매도 뭐다? 건설업. 한 동의 누수 상관없다 했죠. 2번 내가 안 짓고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 판매도 뭘로 본다? 건설업. 그죠? 3번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서 같이 팔면 뭐다? 얘도 건설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얘가요, 건설업 보면 이 토지도 건설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그냥 팔면 매매업인데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얘까지 건설업을 봐줘요. 그러면 이게 세제상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무제한으로 해주질 않고 여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주택을 신축하면 이 부속 토지는 전체가 건설업이 아니라, 우리 양도세 가면 배우거든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밖은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5배, 10배까지만 뭘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건설업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5배, 10배 초과되는 건 그냥 일반 매매업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토지만 팔면 매매업인데 여기다가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이 토지까지 뭘로 보겠다? 건설업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4번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 뭔 얘기예요? 집을 지금 짓고 있는 얘기야. 완공이 안 됐어요. 근데 건축법상 완공은 안 됐지만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이 되면 그때는 뭘 해주겠다? 그냥 건축물로 봐서 건설업으로 봐주겠다, 그런 뜻이죠. 5번 신축한 주택이 판매가 안 돼서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도 주택 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여기 집을 졌는데 안 팔려. 가지고 잠깐 세줬다가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세줬다 팔던 뭘 하든 결국 신축한 주택을 파는 거잖아요. 그럼 걔는 무조건 뭘로 본다? 건설업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고요. 얘가 자주 나온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안 하기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매업과 건설업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건설업은 뭐라고요?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얘가 건설업이다. 요것만 딱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정리하시고,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대업에 관한 얘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걔는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 계속 나왔으니까 그 지문 보시고 지문 외우는 게 기본서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걔는. 그죠? 그러니까 기본서 보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오히려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기본서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는 것도 괜찮죠. 그 문제 풀면서 거꾸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뭐 방법의 차이니까. 그죠? 보시고. 자, 그러면 238페이지인죠. 거기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얘는 문제가 뭐 5문제, 그죠? 5문제 나오죠? 5문제. 그죠? 그래서 보십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5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뭐 실무에도 중요하고 시험에도 엄청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뭐 이건 얘기할 것도 없죠. 자, 일단 얘 이름이 이제 양도 소득세. 자, 얘는 뭐예요? 양도를 해야 돼요. 양도. 자, 그럼 양도를 해도 내는데, 여러분 양도 팔았다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생겨야 돼? 그죠?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내가 이번에 땅을 팔았다. 야, 나 얼마에 팔았니? 100억에. 어이구, 너 100억에 팔았니? 너 양도세 겁나 많이 나오겠네. 아니죠. 살 때 110억에 샀어요. 팔기는 100억에 팔았는데 살 때 110억에 샀어. 세금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왜? 양도했다고 내는 게 아니라 소득이 생겨야 된다. 이때 소득이 뭐다?
차익이라고 그래, 차익.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았다고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팔아가지고 나도 남는 게 있어야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뭐다? 양도소득세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 양도 그러는데 도대체 이 양도는 누가 양도한 걸 말하느냐? 자, 개인도 땅을 팔 수 있고 법인도 땅을 팔 수가 있죠. 가지고 있던 것들. 그죠? 그럼 둘 다 양도한 거죠? 근데 이때 법인은 토지나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뭘 내느냐?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야?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 그래서 여기서 양도세는 누가요? 개인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팔거나 땅을 팔았는데 토지를 팔았는데 미등기 상태에서 아니 무허가 건물을 팔았다거나 미등기 상태에서 팔았어요. 그럼 얘는 세금 낼까 안 낼까요? 등기 안 하고 팔아요. 그럼 세금 안 내요? 무허가는 안 내요? 내야죠. 만약에 등기를 안 했으면 얘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면 건물 짓고 뭐라고 등기 칩니까? 다 무허가로 져가지고 팔아먹으면 세금 한 푼도 안 내지. 세법은 등기나 등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실제. 그죠?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지 등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다? 개인이 뭐와 관계없이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중요한 것보다 유상으로, 그죠? 유상으로 이전하면 얘를 뭐라고 한다? 양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도는 개인이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 즉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걸 양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양도가 아닌 거죠. 왜? 무상 이전이면 뭘 해요? 상속이나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유상 이전일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유상 이전이다. 그런 거죠. 이게 양도의 개념이다. 그러면 238페이지 1절에 양도세 특징 같은 게 나와 있죠. 그리고 2번의 양도세 특징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뭐랑 관계없다? 등기 등록과 관계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번 대가를 받고 자산을 양도하는 유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유상 이전이다. 그런 얘기고. 3번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얘는요. 자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업이라니까요. 그러면 걔는 종합소득세가 나요. 매매업으로. 근데 양도는 어쩌다가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는 일시적 우발적 양도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가지고요. 평생 한 번도 양도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80% 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양도 한 번이나 하는 양도 해본 사람 20%인데 그 중에 80% 이상은 또 평생 한 번 양도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 언제? 직장 다녀가지고 휴학을 해가지고 집 하나 샀는데 은행 대출 받아서 공동명의로 20년 넘게 가다가 이제 내 단독 명의가 됐어. 빚 다 갚아서. 그리고 이제 내 거다 싶으면 애가 시집 간답니다. 그럼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집 그거 하나 있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시집 보내. 요때 딱 한 번 파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가 뭐 자주 파는 게 아니죠. 어쩌다가 파는 거죠. 평생 한 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도라는 거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파는 건 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걔가 비반복적 사업성이 없는 그런 양도에 대해서 과세하고 또 4번에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뭐한다? 분류해서 과세한다. 우리 전 시간에 소득세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그리고 뭐 양도소득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얘네들하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안 내고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랬고 그다음에 주소지간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는 국세이며 인세에 해당된다. 뭐 인세 이런 건 신경 쓸 거 없다 했죠. 얘는 국세는 당연히 세무서다 세금을 내죠. 근데 국세는 사람 중심이다. 그 인세가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어디다 내?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의 개념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뭐냐? 그죠? 무엇을 팔았을 때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죠? 무엇을 팔았을 때 그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 개념이. 그죠? 그러니까 뭐 취득세는 뭘 팔고 등록세는 뭘 팔고 양도세는 뭘 팔고 그걸 정해줍니다. 제가 전 시간에 소득세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소득이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법으로 열거된 소득만 세금을 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하철에서 껌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법으로 정해진 소득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하철에서 그 물건 팔 때 보면 물건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가다가 와이프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사다 달라고 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달라고 이렇게 아저씨 이거 하나 주세요. 그 소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 잔뜩 있는데 남자가 아저씨 그거 하나 주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묻어서 막 남들이 살 때 같이 묻어 사는 경우 있죠. 옛날에 제가 여름에 와이프가 팔토시를 사오라 했는데 그 아저씨가 때마침 딱 타신 거예요. 근데 싸고 좋은데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와이프가 사오라 해서 사가긴 해야 되겠고 갈등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사고 그 아저씨가 다음 칸 넘어갔어요. 따라갔잖아요.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 몇 명 사길래 묻어가지고 샀다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장사하시는 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와가지고 혼자 숙기가 없어가지고 팔긴 파는데 혼자 얘기해, 혼자.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요. 그 물건 팔려고 오신 분인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쑥스러우니까. 그래서 혼자 막 하고 막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하다가 그냥 지나가서 끌고 가요. 근데 그렇게 팔면 장사가 됩니까? 옛날에 제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분 어떤 분이냐면 그 칫솔 파시는 분인데 딱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 인사 딱 하고 안녕하십니까? 돈 인사 딱 쳐다보니까 마이크 핀 마이크 대고 안녕하십니까? 딱 쳐다보니까 자 제가 잠깐만 여러분 실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 이거 딱 칫솔을 들어. 자 여기 뭐 제가 뭘 들고 있나? 네,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죠. 칫솔입니다. 자, 이 칫솔이 몇 개가 있네?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있네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을까요? 네, 판매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요 밑에 영어로 메이딩 영어로 써 있으면 영어로 써 있네요. 자, 이게 영어로 써 있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 무슨 뜻인가? 네, 수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왜 팔까요? 네, 망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걸 저렴한 가격 해가지고 뭐 얼마에 팔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 그러더니 한 바퀴 삥 돌고 왔어요. 그럼 팔고 나면 이제 가잖아요. 그럼 다시 쓰더니 뭐라냐면 여러분 제가 몇 개를 팔았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가잖아요. 몇 개 팔았냐? 사람이 쳐다보니까 2개 팔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실망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슈커 가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다 팔고 나서 2개 팔고 와가지고 거기서 몇 개 파는 또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래요? 자, 제가 실망할까요? 아닙니다. 자,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머리에 딱 박히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야, 이 사람은 여기서 이걸 파는데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사람한테 어필하는 게 있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장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지. 막 그냥 혼자 막 얘기하고 이거는 좀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또 그런 분들은 장사를 잘하죠. 장사. 그게 또 세금도 안 내는 소득이고, 그죠? 그리고 팔아도 양도세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양도세는 양도를 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는 대상을 법으로 정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뭐냐? 모든 세목의 과세 대상의 공통인 건 부동산입니다. 왜요? 우리 세법이 부동산 관련 조세를 배우니까 당연히 부동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이 아닌데도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그래요. 권리. 그죠? 권리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권리에는 또 몇 가지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남의 부동산, 내게 아닌데 타인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대표 중에 뭐 있어? 지상권 있죠, 지상권.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게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여러분 지상권이 뭔지 아시죠? 알긴 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지상권이죠. 타인의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약정한 기간 동안에는 내 건 아니지만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고, 전세권은 다 아시죠? 그리고 뭐가 있어? 부동산 임차권이 있어요. 부동산 임차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자, 이 임차권은 우리 민법 배우시면 물권, 채권을 배웁니다. 그죠? 물권, 채권. 이때 물권은 과세를, 얘는 물권이죠? 물권.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부동산 임차권을 만약에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그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부동산 임차권을 가지고 그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대항하고 물권에 대항해서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느냐? 없죠. 얘는 물권에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왜?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뭘 한다? 물권화시킨다. 채권인데 물권처럼 만든다. 뭘 해서? 등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그럼 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요? 시험에 이 과세 대상이 공교롭게도 계속 짝수회에 나왔습니다. 짝수회 24, 26, 28. 작년에 29 했고 여러분이 30회 시험이죠.
근데 얘가 나오잖아요. 이 대상이 나오면 거의 정답으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90% 이상은 똑같은 게 나와요. 얘가 엄청 많이 나와요. 등기된 부동산 입자권. 왜 그러겠어요? 자,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등기를 안 하면, 등기를 안 했어. 그럼 얘는 양도세 과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대상이에요. 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다 했잖아. 근데 얘는 물권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야. 근데 얘는 뭐예요? 임차권이기 때문에 얘는 등기가 안 된 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만 된다는 거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땡! 틀린 거죠. 왜?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그러면 안 되고 지상권, 전세권 뭐라고 해야 돼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임차권은 그냥은 안 되고 언제만 등기된 것만 된다. 요거 뭐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지금은 부동산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팔면 세금을 내라. 그런 얘기죠. 자, 보세요. 요게 대표적인 점이다. 분양권 있다. 분양권. 분양권 아시죠? 우리 분양권 잘 아시죠? 분양권 전매한다고 했잖아요. 자, 분양권은 전매하면 양도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그죠? 그런데 얘가 부동산이 아니고 권리죠. 권리. 근데 얘는 왜 대상이 된다? 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가면 나중에 뭘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죠.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미래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팔았을 때도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시험이 약간 난이하게 나오면 이거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외우지 마시고 뭘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있어요.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상환 채권. 자, 이걸 읽어보세요. 토지 상환 채권. 채권이네. 채권. 그죠? 권리죠? 근데 뭐래요? 토지로 뭐 해준대요? 상환해준대요. 무슨 얘기야? 지금은 채권인데 나중에 끝까지 가져가면 공사 끝나면 뭘 해주겠다는 거야? 이 권리를 토지로 뭘 해주겠다고요? 그렇죠. 바꿔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는 미래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걸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많이 하시죠?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주택 채권. 자, 얘도 채권이네요. 얘도 채권. 자, 그럼 얘는 양도세 과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럼 뭘 생각하시라고?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하라 했죠. 자, 국민주택 채권 갔으면 나중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 갖고 있으면 국민주택을 줍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국민주택 채권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실생활에서 많이 삽니다. 언제? 자동차 사가지고 등록할 때, 그리고 부동산 사가지고 등기칠 때 이 채권을 사야 돼. 채권. 그때 채권이 국민주택 채권을 일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차 살 때도 내고 집 살 때도 샀는데 왜 없어? 환매한 거죠. 환매. 도로 팔아버렸죠. 그죠? 왜? 내가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럼 이거는요, 사면 5년 만기면 끝까지 가져가면 원금에다 이자부터 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걸 사가지고 5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잖아. 그럼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뭘 해버려? 사자마자 환매해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죠. 은행에다가. 금융기관에다가. 그죠? 그럼 금융기관을 팔면서 손해보고 팔겠죠. 왜? 은행은 이제 자기 이자 비용 먹어야 되는 거죠. 5년 동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걸 갖고 있으면 얘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팔아가지고 걔네들이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국민주택을 줘서 임대하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집 자체를 주는 건 아니죠. 얘는 대상이 아닌 거지.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그냥 얘를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뭐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자산.
자, 이 기타 자산은 우리 교재는 4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딱 2개만 배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길죠? 영업권. 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 영업권이란 말은 한마디로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금. 자, 그럼 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중요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에요. 그러니까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그죠? 함께, 같이, 투게더, 그죠? 투게더. 우리 옛날 아이스크림 이름이 투게더가 있죠? 걔가 왜 투게더예요? 같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같이 먹으라. 그래, 크게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계속 살쪄 미치겠어. 그쵸? 밥을 안 먹죠. 근데 투게더를 같이 먹으라 했는데 이걸 혼자 먹으니까 문제가 혼자 이만한 혼자 그것도 저기 숟가락 저기 하는데 밥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다 먹고 나는 먹은 것도 없는데 살찌네 이러는 거지. 그죠? 그렇게 찌는 거예요. 왜? 둘이 먹으면 혼자 먹었으니까 살찌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얘랑 같이 팔았을 때만.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남의 건물에 식당에 세를 들어가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잘 벌려요? 가지고 한 2년 정도 하다가 5년 계약했는데 2년 정도 하다가 권리금만 받고 넘길 수 있죠. 그쵸?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때 건물은 내게 아니니까 권리금만 받고 넘긴 거죠? 그럼 뭐만 넘긴 거야? 영업권만 넘긴 거죠. 그럼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한 거죠? 그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랑 같이? 여러분이 자기 건물에서 식당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그 식당 건물도 팔고 그러면서 권리금도 같이 받았어. 이때 그 권리금은 그 고정자산과 같이 파는 거니까 양도세 대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대상 중에서 시험에 나오면 거의 정답은 10번 중에 9번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임차권 아니면 얘예요. 얘는 등기된 이거 조심하면 되고 얘는요.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상.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시험에. 임차권은 연장 2번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2번 연장. 연속해서. 그죠? 그러니까 거의 얘는 2개 중에 하나니까 그 2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이런 거죠.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그러니까 이는 뭐야?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각종 회원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골프 회원권 같은 건 이제 그게 회원권이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 골프를 이제 대중화돼서 많이 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중화돼 있어도 회원권을 가지고 치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골프는 이제 좀 약간 아무래도 이제 얘가 비용이 좀 들죠. 그죠? 비용이. 왜요? 일반 볼링을 친다든가 볼링도 이제 무슨 구색을 갖춰야 되지만 일단 볼링은요. 몸만 가면 일단 거기서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탁구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골프는 안 돼요. 얘는 구색을 돈이 많이 들죠. 그죠? 자, 여러분 골프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일단 스리퍼 신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골프장에서는 운동화, 그죠? 비싼 거 하나 사야 되고 바지도 이소룡 추리닝 노란 거 그 세 줄무늬 그거 입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좀 메이커 있는 거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모자 하나 써야 되고 그죠? 모자 위에다 선글라스 하나 또 껴야 되고 그죠? 장갑 빨간 목장갑 칩니까? 아니죠. 양모로 된 또 면장갑 하나 껴야 되고 그죠? 거기다가 골프채 하나 들고 쳐? 세트 갖춰야지. 거기까지는 좋아. 또 뭐가 문제야? 골프채 들고 다니는데 티코에다 들고 다녀? 티코에다가? 아니죠. 차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구색을 갖추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다가 회원권까지 가지고 있다. 그럼 너는 세금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회원권은 전부 다 취득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타 자산은 요 4개까지가 있는데 요 나머지 2개는 시험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주식이니까 상관없고요. 여기서 2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업권이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등 이렇게 되세요. 주식이나 출자 지분 그리고 마지막 하나 파생 상품 이렇게 되세요. 파생 상품.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부적인 내용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큰 제목이에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이렇게 돼요. 주식 등 그리고 파생 상품 해가지고 이 대상을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해가지고 이 그룹을 이렇게 나눠요. 그룹을.
이 세 개의 그룹으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양도세 어떤 세법 기준을 적용할 때 이 각각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은 제목만 알면 돼요. 선물 옵션이기 때문에 중개사 관계도 없고요. 주식도 관계 없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걸 구분해가지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이 네 개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주식은 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많아요. 이 뒤에 가면 나중에 우리가 뭐 예정신고 기한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면 양도세는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되니 기간이 나오는데 그때 예정신고 기한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틀려요. 이런 거죠. 그 얘기예요. 그죠? 나중에 기본공제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기본공제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묶어서 공제해주고 얘는 또 따로 해요. 주식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분되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뭘 기억하셔야 돼? 그렇죠. 임차권은 등기된, 그리고 영업권은 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자 보겠어요. 자,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있죠?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1번 부동산, 토지, 건물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목만.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지상권이 있고요. 제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세권 있죠. 근데 그 지상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240페이지. 그 굵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라고 돼 있고, 전세권도 동그라미 2번에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라고 돼 있죠? 왜? 얘는 등기와 원리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은 부동산 임차권은 지상권 및 전세권과 달리 뭐이므로? 채권이므로 소득세법에서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하나요? 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임차권은 뭘 해야 된다고요? 그죠?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죠? 자, 양거로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전 토지를 취득한 권리,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기다. 그냥 말씀드렸죠? 그냥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니 없니를 가지고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주식 나오고, 그죠? 제목 보시면 돼요. 절대 읽지 마세요. 주식은 넘어가시면 파생 상품 있고요. 제목 보시면 되고, 242페이지 5번에 기타 자산 나오죠? 거기는 1번하고 2번만 보겠습니다. 기타 자산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고 되죠. 그죠?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있죠. 얘네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보다 함께 양도하는. 그래서 거기 미니 강의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로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제외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2번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동그라미 1번 이용권, 회원권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그러니까 얘가 뭐 명칭도 중요하지만 명칭에 관계없이 내가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그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면 그것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이 있어요. 회원제 골프장. 근데 여러분이 그 회원제 골프장에 회원권은 없어요. 근데 그 골프장 운영하는 법인의 주주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골프를 치러 가면 여러분 회원권이 없으니까 입장 불가합니까? 이러겠습니까? 주식 회원권은 없지만 내가 주주니까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부여받겠죠. 그럼 너는 뭐다? 회원권 없지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였으니 그 주식을 팔 때 너도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결론은 그냥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각종 회원권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243페이지 특정법인 주식 양도, 그 다음에 나와있죠. 그건 볼 거 없습니다. 그죠? 왜? 얘네들은 주식에 관계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나온 적도 없고 시험에. 그죠? 지금 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결론은 뭐다?
큰 제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서는 임차권 등기된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얘가 중요하다. 그거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대상이 정해졌고 자, 그러면 이거를 뭐 했을 때 세금을 내는 거요? 양도했을 때. 양도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가 뭐라고요? 개인이 뭐랑 관계없이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어떻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걸 말한다 했죠. 자, 그러면 세법에서 이제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그러면 어떤 경우는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는 양도가 아니냐 이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맞았니, 틀렸니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뭘 기억을 하셔야 돼? 어떤 경우 양도로 보고 어떤 게 양도가 아니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그걸 구분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뭐 교재는 당연히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쭉 나옵니다. 내용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최근에도 시험에 출제가 됐고 올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럼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걸 구분하는 것은 교재 보고 쭉쭉 외우면 좋긴 합니다. 근데 이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유상. 왜냐면 양도는 유상으로 이전했을 때만 양도로 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유상 이전이냐 아니냐 즉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 양도냐 아니냐 먼저 구분하시면 돼요. 구분할 때. 그러니까 요 기준을 가지고 큰 틀을 한번 잡아보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볼 때 매매한다고 하잖아요. 매매. 자, 매매는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매매가 대표적인 양도죠. 왜? 매매가 뭐예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아요. 아파트를. 근데 뭘 받고 보통 여러분 아파트 팔 때 무엇을 받고 팝니까? 돈 받고 팔잖아요. 돈 받고. 그죠? 금전. 그죠? 돈 받고 팔잖아요. 그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팔 때 계약서 쓰잖아요. 무슨 계약서 쓴다고 그래요? 매매 계약서 쓴다고 하죠. 매매 계약서. 그죠? 그 매매가 양도인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갑이 양도를 한 거고 얘는 취득을 한 거죠. 취득을. 그죠? 얘가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돈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 입장에서 양도. 얘가 지금 매도한 거죠. 매도. 그죠? 얘는 매수한 거. 그죠? 매수. 그래서 얘는 양도세를 내는 거고 얘는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대가를 받고 넘겼죠? 근데 뭘 받았어요? 금전으로 받았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뭐다? 양도죠. 대가를 받고 넘겼으니까 양도. 자, 그 다음에 교환은 양도가 아니고 물물 교환하죠. 물물 교환. 물물 교환했어. 그냥 얘는 양도일 거 아닐까요? 자, 갑이 아파트를 갖고요. 을은요, 토지를 갖고 있어요. 토지. 그죠? 그러면 갑의 아파트와 을의 토지를 서로 바꾼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게 교환이잖아요. 그럼 교환은 물물 교환이니까 동시행이잖아요. 자, 내 걸 주고 이렇게 했을 때 내 거 주고 동시에 상대방을 취득하는 거죠. 주고받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서로 주고받았잖아. 대가를 주고받은 거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유상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다? 양도죠. 그러니까 유상은 금전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갑은 아파트를 을한테 뭘 하고 양도를 하고 그죠? 그리고 그 대가로 을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게 되는 거죠. 얘는 똑같죠. 얘는 아파트를 상대방한테 뭐하고 취득하고 그 대가로 본인의 토지를 얘한테 주었죠. 양도한 거죠. 어차피 교환은 동시이행이니까 양쪽 다 뭐라는 겨? 취득과 동시에 양도, 얘도 취득과 동시에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유상이다. 그러니까 양도죠. 매매도 금전을 바꿔주니까 유상이고 교환도 물물 교환, 물건하고 물건을 서로 바꾸는 거니까 대가가 있어서 뭘로 본다. 유상으로 봐서 양도로 보겠다. 그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유상의 개념을 가지고 일단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양도의 개념은. 자, 그러면 또 볼까요? 자, 수용은 양도겠어요? 아니겠어요? 수용. 그냥 이걸 막 그냥 복잡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뭘 복잡한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지금 양도의 구분은 기본 기준이 뭐라고요?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럼 제가 수용은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나 진짜 수용 진짜 옛날 또 안 좋은 척 생각나네. 옛날에 그 수용 받을 때 보상금 쫓겨받아 짜증나 죽는데 이러면 안 되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지. 수용은 양도이 아니에요. 양도 받잖아요. 왜?
보상금 받잖아요, 보상금. 내 땅을 걔가 공짜로 가지는 게 아니잖아. 보상금을 주잖아요. 그럼 내가 보상을 받고 준 거니까 대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용도 양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그죠?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현물 출자라는 게 있어요. 현물 출자. 자, 이렇게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여기다가 갑이 뭘 한다고요? 출자를 했어요. 출자. 보통은요, 법인 같은 거 설립할 때 출자는 자본금을 대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뭘로 출자를 합니까? 금전으로 하잖아요. 금전, 돈으로 하잖아요. 근데 얘는 뭘로 했다는 거예요? 현물로 했다는 거예요. 현물. 그게 뭔 얘기예요?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대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야, 니네 법인 설립할 때 사무실 필요하잖아. 그 사무실 사지 말고 내가 어디 역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로 줄 테니까 이걸로 사무실을 쓰고 그 대신 그 대가만큼 뭘 줘? 나한테 지분을 줘. 즉 뭘 줘? 주식을 줘.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본인 부동산이 넘어간 거잖아요. 하지만 그냥 준 건 아니죠. 뭘 받았어? 지분을 받았잖아. 대가가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양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물 출자도 보다 양도다. 왜? 대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경매가 됐어요. 경매. 자,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가 경매가 된 낙찰이 5억 원에 낙찰됐어요. 5억 원에. 내가 이제 빚을 못 갚아서 10억짜리, 현재 시세가 10억 정도 하는데 그 아파트가 낙찰됐는데 얼마에 낙찰됐다고요? 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채무자예요. 본인 아파트가 5억에 낙찰된 건 10억짜리가? 자, 그러면 얘는 양도일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이번에 경매로 5억에 낙찰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얘는 양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10억짜리가 5억에, 아이씨, 10억짜리 5억에 지금 무슨 양도야? 양도 맞습니다. 왜요? 돈 받은 거잖아. 결국 내가 얼마에 5억에 파는 거잖아요. 그죠? 낙찰자가 내 걸 5억에 사간 거잖아. 그러니까 5억에 파는 거 맞죠? 5억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걔가 빚잔치야 뭐 나한테 남는 게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준 건 아니죠. 낙찰자가 뭘 주고 5억을 주고 내 걸 사간 거지. 그럼 나는 5억에 파는 거지.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양도 받죠.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양도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양도했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뭐가 생겨야 돼? 차익이 생겨야 된다 했잖아. 만약에 여러분 이때 당시 아파트를 옛날에 7억에 사가지고 현재 10억 정도 가는데 얘가 뭐가 됐어? 낙찰이 5억 원에 됐어. 그럼 경매에서 양도 맞죠? 하지만 세금은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왜? 살 때 7억에 사고 5억에 낙찰되면 얘가 양도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7억에 산 걸 7억에 5억에 파는 거잖아. 손해보고 파는 거지. 양도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이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양도세를 내니 안 내니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양도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리고 양도에 해당이 되더라도 뭐가 생겨야 돼? 그렇죠. 차익이 생겨야 세금을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경매도 당연히 양도고 공매도 양도고 다 그런 거죠. 왜? 그냥 주는 건 아니니까. 낙찰 금액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가 있는 거다. 그래서 다 뭐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구분은 일단 요걸 가지고 먼저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이제 뭐 이거는 양도고 이거는 양도가 아니고 이렇게 외워서 그냥 깔끔하게 하면 좋긴 하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외우시더라도 개념상으로 얘가 유상이란 개념을 가지고 얘는 이래서 양도고 유상이니까 얘는 이래서 양도가 아니구나라고 구분을 하시면 나중에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일단 기억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중에 매매, 즉 파는 사람이죠. 그죠? 매도 양도라겠고 그다음 뭐 물물 교환, 그죠? 얘도 양도라겠죠? 물건과 물건을 서로 바꾸는 거니까 대가가 있는 거다. 그래서 양도 그런다 있고 또 뭐 있어요? 현물 출자 그랬죠? 내가 출자를 했는데 뭘로 했다? 물건으로 대신 출자한다. 이것도 지분을 받으니까 양도에 해당이 된다 그랬고 또 뭐 있어요? 수용, 그죠? 수용도 보다 대가를 받았으니까 얘도 양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매도 여기에 뭐도 있어? 경매나 그죠? 뭐 공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요?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왜요? 이것도 어쨌든 뭐요? 돈을 받긴 받은 거잖아.
그냥 준 건 아니니까. 그죠? 양도 해당이 된다 해서 일단 지금 현재 기본 개념으로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대물 변제도 있고 부담 보증이 있고 그다음에 양도 해당되지 않는 것도 또 내용이 쭉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추가적으로 양도에 해당되는 거, 되지 않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